자, 안녕하세요. 오늘 캔바 방송 진행을 좀 할 2013년 거고요. 데뷔 이후 자, 이게 유튜브랑 그 실제 대표님들 보시는 그 속도랑 제가 이제 수업하는 속도랑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저기 뭐야 수업 들으시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바로바로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뭐랄까 제일 기본적인 이 캔바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거고요. 어, 캔바에 응용하는 부분들 좀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캔바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지만 좀 손에 잘 익어야지만 쓰기 편한 툴이고요. 대신에 캔바만 잘 쓰시더라도 웬만한 그 저기 뭐야 디자인물 제작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어렵진 않으실 거고 어, 캔바를 손에 조금 익기 시작하시면 프로 버전으로 쓰시는 것도 상당히 좋으신데 프로 버전으로 쓰시면 좀 다양한 기능들을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손에 익는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 버전 쓰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쪽에 올라가는 컨텐츠들. 자, 인스타그램에 컨텐츠 올리실 때도 당연히 여기서 이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근데 이제 가끔 사진이나 이런 거 올리실 때도 그냥 가로 형태로 막 올리시고, 그 다음에 스토리에 사진 올리실 때도 위아래 다 잘리게 그냥 올리시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목도가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컨텐츠 틀에 맞춰서 자료를 업데이트 하시는 거 요거 좀 습관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PPT 만드는 것도 있고요. 로고 제작하는 거, 뭐 매장에 붙이는 포스터 쭉쭉쭉 명함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웹뿐만 아니라 이제 인쇄용으로도 대표님들이 쓰실 때 이제 캔바에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캔바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로 물론 어플이 있긴 하지만 어플로 작업을 하시면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진짜 이렇게 교육 이동간에 정말 급할 때 말고는 잘 손에 그 어플에서는 잘 안 합니다. 이게 조정하고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그 미리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사진이 한 장, 두 장 이렇게 연결이 되죠 가운데가 그죠? 가운데 사진이 빡 끊기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마지막 그 제 거 인스타 컨텐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보통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대표님들 만들어서 홍보하실 때 붙여놔도 돼요. 저는 어, 가능하시면 이런 거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나 뭐 우리 가게나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될 때 그냥 한 페이지짜리 이런 카드 뉴스 한 장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CT 페이지라고 저희가 보통은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점에 예약이 필요하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라든지, 그죠? 그냥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꼭 눌러주세요라든지, 고객의 액션을 유도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만드는 것들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수업 때 하긴 했었지만, 요런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라인이 없는, 그러니까 배경이 없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눕기 사진 따는 거 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캔바 볼게요. 이거 영상 보시면서 캔바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일단 보통 우리가 캔바에서 작업물을 만들게 되면 왼쪽에 전체 디자인이라는 곳에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컨텐츠가 쫙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체 디자인 메뉴를 통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이렇게 좀 필요하실 때 여기서 꺼내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새로운 디자인물을 만드실 때는 여기 디자인 만들기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해볼 건데, 요거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내가 원하는 규격에서 작업물을 만들 수 있다. 여기 사용자 지정 치수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규격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직접. 요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요 사이즈가 1080에 1080, 이제 정사각형 사이즈예요. 정사각형. 여기가 정사각형 사이즈인데, 이거를 이제 언제 이용하느냐, 자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구나. 야. 자, 얘는 자 1080의 픽셀이죠. 1080 픽셀, 그죠?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올라갈 때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블로그 썸네일로 쓰셔도 되고요. 세 번째로는 블로그 컨텐츠 디자인할 때 전체 그 규격 사이즈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이 지금 인스타그램 게시물 만들기라는 요 포맷만 잘 이용하셔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너무 쉬워요. 그죠? 저는 보통 디자인물 만든다? 그럼 일단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들어와서 디자인을 만듭니다. 훨씬 쉽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디자인 쪽으로 자신이 없다, 그럼 여기 있는 템플릿 쓰세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이 템플릿 쓰실 때에도 한글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솔직히 좀, 아무래도 이게 캔바가 우리나라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후져요. 그래서 약간 영어가 들어간 템플릿들 보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완전 이거 뭐야 싶을 정도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런 거 쓰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이런 거 쓰면, 왜냐면 컬러감도 별로고 뭔가 우리나라 디자인과는 좀 맞지 않는 형식의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뭔가 끊어져 있죠. 그죠?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이런 식의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가 들어간 템플릿들이 훨씬 깔끔해요, 쓰시기에는. 그래서 이왕이면 템플릿 찾으실 때도 한글로 돼 있는 거 말고 영어로 돼 있는 거 찾아서 쓰시면 훨씬 더 깔끔한 디자인이 가능은 하실 겁니다. 자, 대표님들이 이런 디자인물을 보실 때 좀 많이 쓰지 않는 기능들, 그리고 많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썼어.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디자인물을 만드실 때 대표님들이 아직 그 디자인 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사이트가 부족한 상태라면 균형감을 맞춰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간에 뭔가를 배치를 시켰을 때 이게 안정적인 구조로 보여서 보는 사람 역시도 아 디자인이 깔끔하구나라는 인상을 받게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 뭔가 애매한 위치에 뭐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라든지 애매한 위치에 버튼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려면 잘 안 쓰시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우측 좌측 상단에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파일. 자, 파일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눈금자 표시, 파일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가이드 표시 이런 걸 하시게 되면 내가 이제 작업하시기 전에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중앙 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디자인물 제작을 하실 때. 그럼 어느 정도 내가 센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제가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기능을 잘 안 쓰긴 하세요. 파일 보시면 눈금자 표시 그 다음에 가이드 표시 이거 이런 것들은 좀 잘 쓰셔야 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을 때 되게 안정적인 디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백이 만약에 자 콘텐츠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밑에가 이렇게 공간이 굳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많이 남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더 안정적인 구조란 말이지. 이러려면은 대표님들이 센터를 잘 맞추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당연히 디자인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야 어디에 배치를 했을 때 예쁘게 보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 없겠지만 처음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막 이렇게도 나요. 갑자기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하게 하지 마시고 좀 안정적인 구조를 찾아서 디자인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런 거지. 여기는 지금 색깔이 초콜릿 색깔. 요 색깔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들어온 거죠. 초콜릿 색깔의 흰색 글씨라서 좋아. 눈에 잘 보여. 근데 간혹 이런 걸 볼 때 색깔을 이렇게 해놔. 물론 이것도 잘 보인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비적인 표현에 있어서 눈에 확 띄는 색깔은 아니거든요. 글자 색깔이. 그러니까 반드시 대표님들이 이 디자인물에 텍스트를 넣을 때는 텍스트가 눈에 확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눈에 잘 보이려면 이 색상의 대비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글자를 쓴다 하면 디자인물을 하실 때 글자 텍스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텍스트를 그냥 언뜻 보더라도 잘 읽힐 수 있도록 색깔, 배경색과 글자색을 좀 구분 지어 주시는 거. 이거를 못 하시면은 이제 당연히 보는 사람도 집중을 해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 이게 무슨 소리지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캔바 쓰실 때 계속 보시면 이제 여기 프로 이런 사진들 저는 지금 프로 버전이기 때문에 이 격자 무늬가 안 뜨는데 네 안녕하세요. 자 무료 버전에서 이거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격자 무늬가 뜨게 되죠. 그죠? 혹시 격자 무늬가 있나? 캔바 워터마크라는 게 이제 뜰 거라고요. 여기에 이게 격자 무늬 찌지지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캔바 이걸 막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별로 안 이쁘거든요. 별로 안 이뻐요 사실은. 그래서 사진을 좀 쓰고 싶은데 캔바에서는 원하는 사진이 없다. 그러면 외국계에 있는 이제 무료 사진 사이트에서 퍼오시면 되는데 여기 픽사베이 이런 사이트 가서 그냥 다운받아 오세요. 여기 보시면 픽사베이라고 있죠. 프리 이미지 이런 데서 차라리 다운로드 받아오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 이미지들 나오죠? 그죠? 차라리 이런 거를 다운받아서 이런 걸 캔바로 불러와서 쓰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격자 무늬가 있는, 자, 격자 무늬가 있는, 아 이거 폰트 왜 이래? 격자 무늬가 있는 유료 컨텐츠를 그대로 쓰는 것 비추. 오케이. 요거 기억하세요. 격자 무늬가 있는 그 유료 콘텐츠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절대 어딘가에 올리지 마세요. 굉장히 후져요. 물론 이제 막 작은 요소들, 작은 스티커 같은 경우는 격자 무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사진 같은 거는 좀 저는 좀 비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여기에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플랫 아이콘 이런 것들 이용하셔도 돼요. 가끔 캔바 쓰실 때 아이콘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넣고 싶은데 이게 거의 다 프로 버전이어가지고 내가 쓸만한 게 없다. 자, 그럴 때는요, 여기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아이콘은 flaticon.com. 여기 들어가시면 너무 좋지. 무료거든. 무료란 말이지.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무료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거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왕관 이런 거 말고는 무료거든. 이런 것들 PNG 버전으로 다운 받으시던가 뭐 SVG 작업하실 분들은 뭐 SVG로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이콘 같은 문제는 이렇게 외부 사이트 조금만 찾아보셔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다운 받은 다음에 캔바로 불러오기만 하면 되거든. 다운 받은 거를 일로 불러와서, 그쵸? 픽서베이나 자, flaticon.com 플랫 맞죠? 그래서 이런 데를 이용해서 차라리 컨텐츠 작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좀 준비하시는 거, 요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것도 디자인 하실 때 대표님들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래. 자, 볼게요. 아이고. 자, 막 이런 걸 선택을 하다가 사실 이런 건 잘 안 쓰거든요. 이런 거 되게 안 이뻐가지고 이런 걸 어디다 쓰지? 되게 애매해. 이런 거는. 근데 꼭 이런 약간 쓰기 애매한 디자인들을 택하실 때도 있고, 이런 거지, 이런 거. 텍스트 디자인 하실 때 이렇게 떨어지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정상적으로 이걸 쓰자라면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게 맞거든. 분홍색, 분것질, 거리, 베이크, 세일, 이게 맞거든. 이게 세일이 뒤로 가는 게 맞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세일 막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하시는 경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눈에 안 띄는 거죠. 눈에 안 띄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그래서 텍스트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잘 맞춰주셔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솔직히 할 때는 글자체 이런 거 잘 안 쓰긴 합니다. 글자체 이런 거 잘 안 쓰고, 자 보시면 이거를 두 줄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엔터를 치는 게 아니고요. 간격 조절 때문에 이걸 따로 복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얘를 떨어뜨려서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 쓸 때도 이렇게 나눠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이런 데 맞춰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라인과 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이쪽을 맞춰준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얍 그죠? 그래서 얘를 밑에를 좀 더 크게 해주는 거야. 이런 것도 사실 이대로도 괜찮지만 이렇게로도 간다라는 거죠. 약간 균형감을 좀 맞춰주는 디자인.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숫자 쳐보면서 적정한 사이즈를 맞추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어차피 이런 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디자인도 얘가 더 많이 와줘야 되는 거거든. 도너츠가 많이 보여야지. 짠. 요렇게 해서 이런 거 할 때 뭐 스페셜 세일 쪽에다가 뒷 배경 이미지 넣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디자인 같은 거 하실 때요, 그 텍스트 같은 거 특히나 많이 좀 길게 들어가는 텍스트가 있으면 어느 정도 길이감을 좀 통일시켜주거나 맞춰주시는 거. 그래서 줄마다의 글자 크기를 좀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 방법 중에는 하나입니다. 근데 잘 안 쓰시죠?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실 거예요. 보통은 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엔터 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글자를 쓰시려고 하시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줄, 그러니까 두세 줄 이상을 쓸 때는 무조건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 보이는 걸 좀 택하려고 하는 스타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님들도 알고 계시면 좀 요긴하게 쓰실 디자인 방법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텍스트 얘기가 나와서 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게 하나, 둘, 셋 따로 떨어져 있죠. 하나, 둘, 셋.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동을 시킬 때는 같이 이동을 시킬 거란 말이지. 얘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전체 지정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뒤에 뭐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막 붙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아. 이렇게 뒤에 요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기가, 전체 지정하기가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만약에 다중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자, 다중 선택 팁을 좀 드리면, 다중 선택은 키보드 쉬프트 키. 자, 다중 선택은 키보드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되는데,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얍.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요. 첫 번째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 그리고 키보드에 쉬프트 키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한번 누르고 떼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클릭해.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선 보이시죠? 점선. 그죠? 점선.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점선으로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는 거지. 그다음 한 번 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 눌러줘요. 그러면 얘네만 움직이도록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중 선택 기능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써주시는 게 디자인하실 때 훨씬 편하시지 않을까.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룹화라고 되어져 있죠. 그룹화. 이제 이런 것까지 누르시면 끝. 너무 쉬워지죠. 별도의 객체들 한꺼번에 이런 것도 되는 거지. 얘랑 얘만 그룹화를 시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만 또 그룹화를 시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그룹화 기능은 디자인 나중에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한다라는 거. 그룹화를 잘 쓰시는 분들이 디자인 능률이 좀 빠릅니다. 보통 이런 단축키 같은 거 잘 쓰시는 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룹 해제해주고 따로 또 편집할 거 있으면 편집하고 다시 또 묶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좀 반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캔바 쓰실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발 여기서 검색하라고. 검색. 내가 보면 여기 보시면 항상 이런 거 안에서만 막 쓰려 그래요. 여기도 막 이런 거 안에서만 쓰려 그래. 여기 보면 캔바 기능 진짜 많거든. 쓸 수 있는 아이콘들이 사실 되게 많고, 근데 꼭 이 안에서만 쓰려고 하시기 때문에 뭐 검색만 잘 하셔도요 진짜 많은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검색을 좀 생활화 해보시면 어떨까. 자, 이런 것들은 프로라고 해도 이런 것들 얘는 프로라고 해도 요소 이 라인 자체의 격자 무늬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다운로드 그냥 받으셔도 무방하다. 그냥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자, 혹시 캔바를 요즘 좀 잘 만져보시나요? 꾸준히 써보시나요? 잘 안 쓰시는 것 같은 아주 슬픈 예감이 약간 들긴 하는데, 나중에 이런 거 작업할 때 약간 포장된 느낌 이런 거 작업할 때도 이렇게 가이드선을 그어놓고 작업하면 굉장히 쉽죠. 그죠? 뭔가 종이를 내가 이렇게 포장한 느낌 뒤로 보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하는 것도 이렇게 가이드선 그려놓고 하면은 편하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좀 자주 만져보셔야 손에 잘 익어요. 그래서 좀 캔바를 좀 많이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저 뭘 해볼 거냐면, 메뉴 설명은 제가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메뉴 설명. 한번 메뉴 설명 필요한가요? 왼쪽에 있는 요 메뉴 설명 필요한가요 혹시?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추천 템플릿은 여러 템플릿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템플릿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왼쪽에 내려오면 업로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릴 때 쓰는 곳이 여기 업로드. 그죠? 여기다가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진 올리는 거야. 내가 디자인할 때 쓸 사진. 그죠? 자, 사진은 뭐예요? 캔바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검색을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진들 뜨죠. 자, 근데 사진 쓰시다 보면 오케이, 이거 좋은 예시가 나왔다. 자, 사진 보시면 얍.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요 갤러리에 봤더니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자, 먼저
얘, 얘. 얘는 뭐냐면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얘는 배경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덩그러니 있는 거야. 얘는. 얘는 그냥 꽉 찬 이미지죠. 꽉 찬 이미지. 그러니까 얘를 선택해서 끌고 오면 여기 꽉 차는 거고, 얘를 선택해서 넣게 되면은 얘 리본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건 눕기 사진이라고 그러죠. 눕기 사진. 그러니까 눕기가 되어 있는 사진. 이런 것들. 그쵸?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가끔 잘 헷갈려셔가지고 디자인 하시면서 뭐 배경이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는데 요거는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요소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스티커나 아이콘 같은 거는 다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고, 참고로 차트 넣을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차트 내가 수치를 다 입력을 해줘서 차트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다 만져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편집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 9월, 10월, 11월, 12월 뭐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알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폰트도 내가 원하는 걸로 다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 안 만져보면은 못 써요. 자, 여기 보시면 아래 쓸 수 있는 스티커들 쭉쭉쭉 있고요. 자, 이런 걸 이제 이용하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하이라이트 커버 같은 거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다.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이라이트 커버 같은 거 만드는 방법. 인스타 하이라이트 커버 여기서 요소만 있으면 다 만드는 거야. 자, 인스타 하이라이트는 얘잖아요. 얘 커버가 동그랗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수시로 내가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갈아 끼시면 돼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도형에서 이놈 동그라미가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먼저 넣는 이유는 이 동그라미 영역이 하이라이트 커버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영역을 잡아주는 거고, 이 안에서 자, 이것도 이제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거. 만약에 나는 하얀 색깔 배경을 쓸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 하얀색 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이럴 때는 먼저 얘 색깔을 약간 바꿔놓고 전체 캔버스 색깔을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요소에서 다 찾아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그죠? 요소에서 찾으실 때도 제발 검색을 좀 하셔서 넣어라. 검색을 해서 넣는 거랑 아닌 거랑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 약간 이런 아이콘을 넣는다든지 이런 걸 넣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어플로 다운받으시면은 끝이에요. 그죠? 어플로 다운받으시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 상태로 내 거 하이라이트 커버를 바꿔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요소만 잘 써도 인스타 쪽에 들어가는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만져보시니까 문제지. 자, 글자 넣을 때 여기 있는 거 넣으시면, 조합을 넣으시면 의외로 조합이 내가 디자인을 편집하는데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조합을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웬만하면 그냥 제목 추가를 쓰고요. 제목 추가 쓸 때도 이제 하나의 텍스트를 쓰고, 이렇게 텍스트를 쓰고, 그냥 이거를 보통 복사해서 쓰는 편이에요. 또 여기 와서 제목 추가 누르는 게 아니라 복사해서 쓰는 편. 뭐 이런 것들은 쉽죠? 그 다음 텍스트를 대표님들이 효과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생각보다 효과 쓸 게 꽤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효과라고 나와져 있죠. 효과 보면 그림자 있고요. 그림자 이게 들어 올리기.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 들어 올리기 이런 것들은 저식이 뭐야, 가독성 높이기 있는 것 때문에 쓰시면 좋은 거. 그래서 보통 사진 넣어보면 알죠, 이런 거. 야,
이런 거 있을 때 그림자 효과를 줘가지고 이 방향은 이제 그림자가 떨어지는 이게 빛의 방향이라고 이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게 그림자의 방향인 거지 결국은. 이런 식. 오프셋은 뭐예요? 글자와 그림자의 이 여기 뭐야? 요거 거리 흐리기는 그쵸? 이거를 진하게 보여줄 거냐? 자 보시면 이런 거죠. 흐리기를 하게 되면 그림자가 흐려지고 흐리기를 줄여버리면 진하게 보이고 요 차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님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막 그래서 많이 만져봐야 돼요. 많이 만져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모양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쓸만한 모양을 이런 것들. 그래서 텍스트 효과도 좀 써보셔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그 만약에 블로그 쪽에 컨텐츠 올리실 때 영상을 넣고 싶다. 자 여기 보시면 사진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블로그에 사진 편집할 때 블로그에 쓸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여기서 영상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에서 mp4 뽑아내면 되는데 이게 그냥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밋밋하다. 그래서 음악 쪽에 있는 뭐 무료 음악 있으시면 여기 찾아봐서 무료 음악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음악 같은 거 그냥 하나씩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다운받는 거 할 때 음악이나 이런 것들 넣어주시는 거 좋고요. 자 배경은 뭐냐면 그 간단한 그냥 뭐랄까 뭐 인스타 글그램을 막 이런 것 때문에 텍스트만 넣는 거 만들 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땡겨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거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알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보시면 보통 이런 걸 많이 넣죠. 이런 식으로 센터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거 막 뭐 인스타 글그램 뭐 인스타 감동 문구 뭐 이런 걸로 많이 올리니까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명언이라기보다는 묘비명인데요.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의 뭐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막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쓰는 게 배경. 배경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인스타 보통 뭐 인스타 블로그 뭐 광고 그 컨텐츠 이런 거 다 요런 기능들 이용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제가 올리는 요런 거 만들어 볼 거예요. 요런 거. 자, 일단은 작업 사이즈가 좀 달라야 돼요. 지금 얘는 1080에 1080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얘로 이거는 두 개가 이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1080이 아니라 2160으로 가로 사이즈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여기를 자 크기를 좀 조정하셔야 돼요. 여기를 가로를 뭐
2000 2160으로 잡아줄 거예요. 2160 세로는 똑같아야 돼요. 1080으로. 자, 그 다음에 복사 및 크기 조정하면 새롭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거 작업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던 눈금자 가이드 표시부터 하셔야 돼요. 눈금자 가이드. 오케이. 그러면 얘 필요 없고요. 일단은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1080 일단 1080에 하나 맞춰주고 그 다음 세로에서도 여기 540 요렇게 맞춰주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한 개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되는 거고요. 그죠? 1080에 1080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슬라이드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니까 여기 가운데다가 만약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 페이지 뒷 페이지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보이는 그죠? 그래서 먼저 작업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여기서 540에 하나 맞춰주고요. 이거와 센터. 그 다음 여기서 1620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이제 자 보시면 얘가 이제 앞에 1번 슬라이드가 되는 거고 얘가 1번 슬라이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뭐가 돼요? 2번 슬라이드가 되는 거지. 2번 슬라이드.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자 얘도 좀 바꿔봅시다.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1번에서 2번 슬라이드 넘어갈 때 1번 슬라이드에선 절반의 꽃이 보일 거고 2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나머지 꽃이 보이게 되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작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써주는 거죠. 얍. 뭐 예를 들어서 꽃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도 가능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거겠죠. 이 뒤에 있는 네모랑 이거랑 또 이어지게 되는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사실 대표님들이 이거 만드실 때 요런 거 디자인적인 부분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나머지는 캔바에서 구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은 보통 제 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아니면 검은색 바탕에 요런 글씨 이런 걸 많이 쓰죠. 그죠? 그때 여기 보시면 이런 배경 사진 이거 어디서 찾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자 여기서 다른 거 검색하지 말고요. 텍스처 질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많이 쓰는 텍스처. 네, 역시 이것도 어떻게 끌고 와서 딱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끌고 와서 딱
끌고 와서 끌고 와서 끌고 와서 보통 배경색을 쓸 때는 저는 노란색,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 보통 요거 세 개에다가 짙은 보라색 이런 걸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써서 넣기에 조금 부담감이 없는 배경색들. 그 다음에 쓸 때 이렇게 패턴이 좀 많은 거는 잘 안 씁니다. 왜냐면 텍스트를 넣게 되면 이런 패턴이 많이 들어간 이미지들은 텍스트를 넣게 되면 좀 불편해요 보는 게.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쓰고요. 또 이런 것도 잘 안 써요. 이런 거를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글자에다가 뒤에 이런 식의 박스를 넣어줍니다. 안 그러면은 디자인하기가 너무 불편해져요.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으로 꼭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텍스트 디자인에서 넣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요. 자, 기억하실 거는 배경용. 자, 카드뉴스 배경용 이미지는 사진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텍스처라고 입력을 해라. 텍스처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제가 했던 거죠 한번. 여기 픽슬러라고 해서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솔직히 비추인 거야.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나아요. 웬만하면 단색 구성으로. 이런 것도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거는 아무리 검은색 배경이어도 잘 안 쓰게 되고. 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주름이. 그럼 이런 걸 텍스트 배치를 했을 때 약간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표님들 필요하신 방향대로 좀 체킹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예, 들어가 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 넣을 때 대표님들 텍스트 넣을 때 보통 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좌측에다가 텍스트, 이쪽 영역의 텍스트 혹은 이쪽 영역의 텍스트를 보통 들어가요. 아니면 여기에 별다른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전체 커버의 텍스트 좌측 여기 위에 아니면 아싸리 전체 이런 식으로 텍스트 넣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 넣는 것도 대표님들이 잘 그 영역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발 사진이 들어가서 우리 발 관리 제품에 대해서 발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자, 그럴 때는 자, 이런 사진을 여기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안 돼. 왜 여기 공간이 떠버리잖아. 그러면 디자인이 약간 미완성인 것처럼 보인다고. 이런 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배경 끝이랑 이 눕기 딴 사진이랑 붙여야 되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글자를 쓰실 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 빈 공간 여기서 어디에 글자를 쓰는 게 가장 깔끔하게 보일 것이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배경이 지금 약간 회색 어두운 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얀색 폰트를 써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을 잡아줘도 좋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통은 좌측에다가 텍스트를 배치할 거라면 배열 자체도 좌측 정렬로 맞춰줘서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중앙 정렬로 한 다음에 어설프게 맞추지 말고 좌측 정렬로. 이것도 자,
그래서 단어 같은 것도 바꿔보면서 여기 떨어지는 배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얍.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대표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바로 작업을 한 거지만 사실은 이런 카드 뉴스 형태의 컨텐츠를 만드실 때는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토리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서 하는 거냐면 워드 있죠? 워드. 예, 워드 하나 여셔가지고 워드를 열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메모장으로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 자, 보통은 이제 카드뉴스 내용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무좀 관리법. 예를 들어서 그럼 내용 1. 발냄새의 원인 뭐다. 2. 무좀균 확인법 자가 확인 어떻게 해야 된다. 3. 집에서 관리법 1. 집에서 관리법 2. 집에서 관리법 3.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 이게 1 슬라이드라는 게 아니라 내용의 순서가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말을 쓰는 거예요. 발냄새의 원인은 땀이 원활히 배출이 되지 않아 무좀균이 증식하게 되어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여기 와서 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때도 사실은 내용을 다 쓰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쓴 다음에 뒤에 내려와서 뭐 하는 거냐면 슬라이드 구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뭐가 들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쭉쭉쭉 이게 됐을 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디자인을 먼저 하죠. 이게 대표님들의 컨텐츠가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하게 되는 이유. 카드뉴스 컨텐츠나 이런 연속되는 컨텐츠를 만들 때는 무조건 원고 써보신 다음에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능숙해지신 분들은 바로 디자인 작업을 해도 되는 거야. 왜?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을 깔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발 이런 카드뉴스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다? 그렇지. 바로 쓰지 말고 머릿속에 됐든 아니면 손으로 됐든 워드가 됐든 내용 정리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해라. 이게 돼야지만 의미가 있다. 자, 다시 이제 캔바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할 때 뭐 여기다 이제 자, 이런 말을 써주고 여기에서는 화살표 같은 걸 넣어주면 되겠죠? 화살표 뭐 이런 걸 넣어줘도 되고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뭐 좀 어울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좀 어울리겠다. 이런 뒤집기 기능하면은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여기서 잡아줘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줘서 발 쪽에다가 위치를 시키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스는 그냥 이쪽에서 잡아줘도 되고요. 이런 식, 그쵸? 이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1번 슬라이드고 이게 2번 슬라이드잖아.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할 때는 여기 페이지 복제라는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 일단 지워주고 그죠? 자, 제 거 보시면
이렇게 사람 들어가는 거 있죠.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 보통은 저렇게 눕기가 바로 따여져 있는 모델 사진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눕기가 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바로 써도 돼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쵸? 발냄새에서 주목하세요. 청국장님에서 올라온 적 있죠? 그 다음에 급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말이 이상합니다만, 얘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델 사진 쓰실 때에도 여기에 쓰는 텍스트랑 이 모델의 표정이랑 좀 맞게 구성을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좀 필요하고요. 강조를 줄 때는 색깔만 바꾸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컬러감이 들어간 모델 사진을 써도 되지만, 반대로 요 배경과 모델 사진 색상을 좀 일치시켜 주고 싶다라면 여기 효과 들어가시면, 참고로 이거는 유료 기능이긴 합니다만, 효과 들어가시면 듀오톤에서 요런 식의 클래식으로 해서 이 뒤 배경과 모델의 톤을 좀 맞춰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얘를 필터에서 스트릿, 필터는 무료 기능이죠. 필터는 무료 기능입니다. 필터에서 스트릿 기능을 통해서 이 백 사진과 요 사진을 좀 맞춰주던가, 그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감이 지금 요 모델 사진 색감이 죽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더 집중이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자, 이런 식. 그래서 카드 뉴스를 만약에 이제 다 만들었어. 자, 다 만들었으면 대표님들이 저장을 해서 써야겠죠. 그죠? 자, 다 만들었으면 저장을 해서 써야겠죠. 이때 저장을 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저장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mp4가 아니라 png로 받을 거예요. png로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자, 지금 이런 디자인에서의 관건은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효과를 지금 써서 만든 카드 뉴스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슬라이드를 밀었을 때 사진이 정확하게 이어지느냐, 요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그 스플릿 사이트 기억나시죠? 그 스플릿 사이트에서 하는 거를 아마 알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스플릿 사이트에서 해보세요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냥 캔바에서 끝내는 방법.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080에 1080이잖아. 그죠? 1080에 1080이잖아.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의 슬라이드 사이즈가. 근데 이건 우리가 이거를 2배로 늘린 거잖아요. 가로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다운받은 사진을 먼저 불러와 볼게요. 이거죠, 이거 놨죠, 이렇게.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자, 잘 보세요. 이거 그냥 진짜 쉽게 스플릿 이런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자,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럼 지금 꽉 찼죠? 위아래 꽉 찼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 끝에 밀어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거를 복제해. 똑같이 복제해. 반대로 밀어줘요. 끝. 이게 근데 해상도가 깨지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그램 게시물 자체가 1080, 1080이잖아. 우린 거기
사이즈에 딱 맞춰서 디자인물을 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절반만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올렸을 때 결코 화질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순서대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자,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죠. 1, 2, 3, 4. 그래서 이거 그냥 올리시면 돼요. 인스타에. 그럼 보통 이런 거 올리실 때 어떻게 올리세요? 이걸 다시 나와의 채팅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서 막, 근데 저는 보통 이런 거 올릴 때는 그냥 그 저기 뭐야, 여기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올리거든요. 여기서 올려요. 여기서 비즈니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 비즈니스 facebook.com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컨텐츠를 다 예약할 수도 있고 올릴 수 있는, PC에서 할 수 있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올렸던 컨텐츠들도 다 이렇게 반응이 뜨는 거고요. 인스타그램 피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컨텐츠 추가해서 올렸다가 한번 바로 지워볼까요? 1,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게 1, 2 뒤에 게 3, 4 쭉쭉쭉 나온다. 3, 4.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잘려 보이지만 사실은 인스타에서 봤을 때는 다 붙여져서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 캡션 내용 써주고 게시하게 되면 바로 올라가고, 아니면 예약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 요거에 맞춰서 예약을 다 할 수 있고. 물론 제가 수업 때 어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는 방법도 분명 알려드렸어요. 그때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되면 이거 페이스북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되면 다 예약 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PC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PC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PC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 만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드 뉴스는 1번 카드 뉴스는 무조건 1번 내용 정리. 자, 카드 뉴스는 무조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카드 뉴스는 내용 정리가 제일 먼저야. 카드 뉴스는 무조건 내용 정리가 먼저입니다.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구성. 이 내용 정리된 거를 슬라이드에 몇 개를 넣을 건지, 그 다음 벤치마킹 해보세요. 디자인 좀 쓸만한 거 어디에 있는지 벤치마킹 해보는데, 이런 거 인스타 가면 다 있다가 됐잖아요. 카드 뉴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카드 뉴스가 이게 나오잖아. 여기서 이제 따라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 보고 카드 뉴스의 전체적인 스타일들 체킹해서 이런 스타일을 우리 컨텐츠 입히면 예쁘겠다, 이런 것들, 그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죠. 디자인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작하려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니, 그쵸? 반드시 뭐 하라고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라고요.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 진짜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나요. 무조건 해야 돼. 벤치마킹 하고 제작하고 업로드 할 때 예약을 할 거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혹은 요게 어플
이거 어플 통해서 앱 통해서 이렇게 작업하셔라. 그래서 카드뉴스, 저는 카드뉴스가 편해요. 저한테는 카드뉴스가 더 잘 맞기도 하고. 자, 그리고 그 사진 같은 거 인스타 올리실 때도 만약에 좀 텍스트나 이런 거, 왜냐면 이것도 이 캔바를 수업하다 보니 인스타로 당연히 마케팅이 넘어갈 수밖에 없긴 한데, 자 보면 이게 예쁜 사진을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할까를. 그죠? 근데 사진만으로는 이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못 줄 때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럴 때는요, 약간 썸네일 형식으로 이미지를 만드세요. 텍스트 같은 거 써가지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집을 해. 우리 집 과일집 예쁜 뭐 맛있는 사과가 들어왔어. 이 사과가 되게 특별한 사과야, 예를 들어서. 근데 사진만 보고는 소비자는 모를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사과인지.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 사과가 뭐가 입고가 됐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멘트 같은 걸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단 폰트 바꾸고, 자 이런 품종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글자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거를 이런 거는 지금 제가 그냥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한 거고, 더 원하시는 색깔이 있으면 그쪽 색깔로 맞추셔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텍스트를 같이 넣는 거를 저는 사실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의 프레임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프레임을 직접 만드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예를 들어서 얘를 조금 줄이고 여기다가 이런 식의 하얀색 복사 붙여넣기, 사진 돌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그대로 위치 잡아줘가지고 이런 식, 그 다음에 요정도 공간 두고, 요정도 공간 두고, 요정도 공간 두고, 여기다가 뭐 우리가 로고를 넣는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커버 이미지 쪽에서 뭐 정보를 충분하게 주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인스타 컨텐츠에서도 필요한 방향이긴 해요. 왜냐면 사진만 보고는 사실 정확히 내용을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짠, 잡고 테두리를 꼭 있는 걸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선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 쓰셔도 됩니다. 얍. 키보드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요. 만약에 사과가 좀 더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얘를 요 정도 공간을 좀 떨어뜨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 물론 이 사과 모양 자체도 예쁘지만 만약에 얘가 좀 특별한 사과여서 뭔가 내용을 얘기를 해줄 게 있다 라면은 그냥 이런 식의 썸네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올려도 상관없고. 그죠?
근데 이제 컨텐츠 디자인 쪽을 잘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내가 디자인이 좀 익숙하면 금방금방 만들겠지만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 근데 이럴 때 또 여기서 사진 같은 거 다른 사람이 올린 컨텐츠 같은 거 좀 많이 좀 보면서 꼭 우리 업종과 관련된 얘기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많이 좀 보시면서 아 이렇게 나도 써보면 되겠구나. 어. 그래서 사실 썸네일이 처음 보여지는 이 이미지가 가지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뭔지 알아야 사람이 이거 내가 찾던 거네.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게 사진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으면 베스트지만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로 벤치마킹하는 이제 컨텐츠가 이런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이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대표님들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롤모델 계정 찾으라고 했죠. 롤모델 계정을 인스타에서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인스타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자 보시면 사진을 여기 안에서도 자 여기 밝기 어디 들어왔어요? 사진을 누른 다음에 조정에 들어오면 사진 누른 다음에 조정에 들어오면 기본적인 그 저식이 뭐야 이거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밝기 대비값만 조절하고 채도값 올려만 줘도 사진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 블로그 쪽에 세탁해서 올릴 때도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 이거를 조금 더 맛있게 보이려고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 대표님들이 사진 같은 거는 반드시 보정을 해서 쓰시는 게 맞는데 잘 또 안 하시죠. 그래서 보정해서 쓰시는 거 쓰셔야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필터를 쓰셔도 돼요. 내가 만약에 필터를 써서 더 맛있게 보이게 하고 싶다 라면 필터 값을 조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됐든 필터가 됐든 대표님들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진은 눈으로 봤을 때 누군가 봤을 때 진짜 먹고 싶다 맛있어 보인다 아니면 예쁘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보정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권장드려요. 그래서 사진은 그냥 절대 생사진 쓰지 마시고 반드시 보정 작업, 후보정 작업 거쳐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캔바 쓰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셨던 거? 잠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몇 가지 기능 좀 알려드리기 전에. 그래도 아직 30분 정도 계시네요. 자, 캔바를 대표님들이 쓰실 때 또 잘 안 쓰시는 기능들 몇 가지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통 사진 넣을 때 기능들 좀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유료 버전으로 쓰면은 훨씬 더 깔끔한 사진들을 많이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제가 아까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으라 그랬죠. 근데 이때 이제 눕기 사진 만들어야 될 때 이 사이트 제가 알려드렸죠? 이 사이트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눕기 사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편집할 때 눕기 사진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디자인들을 좀 많이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진이 있을 때 얘를 눕기를 따게 되면 이 모델만 이렇게 나오겠죠 사진이. 그죠? 그럼 지금 보시면 제가 사진을 잘라버렸죠. 이쪽을 잘라버렸죠. 눕기 사진만 있으면
뭐가 된다? 이런 식, 야, 얘를 앞으로 갖고 오게 돼서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진 밖으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진 프레임 밖으로 객체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 배경 삽입 기능도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는. 자, 보면 쭈쭈쭈 보면 이런 거. 자, 이게 롯데타워죠. 얘를 저는 날릴 겁니다. 요 뒤에 있는 요 밤 배경을 날릴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제거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제 요렇게 뜰 거고. 자자자, 리무브 비즈보다는 확실히 느려요. 배경을 제거하는 게 요렇게만 남죠. 이걸 전체로 딱 맞춰줘요. 끝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옛날에 캔바 설명할 때 디자인을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층 구조라고 이해하라 그랬죠. 층 구조. 그럼 지금은 일단 이 하얀색 배경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다음 사진 중에 뭐 우주, 밤하늘 뭐 이런 거 치면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굉장히 허접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편집을 해서 배경 편집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자, 얍, 얘를 이렇게 했을 때 겹쳐 쓰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리아는 안 겹칠 거야. 대신 얘는 뒤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텍스트를 가지고 사진이랑 이렇게 편집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눕기 사진이랑 이렇게 편집하는 것만 잘 알아도 대표님들이 그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검색할 때는 필요한 걸 영어로 검색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영어 검색,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 우리나라 게 아니어서 영어로 검색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수업이 끝난 기술도 있고 지금 수업 중인 기술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막 이런 걸 만들었던 것처럼 대표님들도 많이 갖고 놀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 캔바를 계속 만져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뭐 카페야. 그러면 이렇게 카페 사진이 있을 때 얘만 눈에 띄게 하고 싶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자, 얘만 만약에 이 첫 점만 눈에 띄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은 허접하겠지만 일단 사진을 이렇게 해놔. 그 다음에 이만큼 첫 잔이 커피잔 있던 곳에 프레임을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사진의 사이즈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면 커피잔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대표님들이 좀 잘 사용하시려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만져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인스타 올리실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이제 기억하시겠죠? 자, 혹시 캔바 쓰시면서 불편하신 거 없으셨어요? 오늘 켠 김에 좀 다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캔바 쓰시면서 좀 불편하셨던 거. 카드뉴스 만드는 방식은 아시겠죠? 어떻게 했는지. 카드뉴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고 쓰고 원고에 맞춰서 슬라이드 분리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할 만한 거 찾아보신 다음에 캔바 와서 디자인 하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면 된다. 근데 이때도 저장할 때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자 이렇게 길게 만들었다가 길게 만든 걸 다운로드 해서 다시 원래 사이즈대로 이렇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그죠? 긴 이 슬라이드를 넣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맨 끝으로 하나, 코드를 복사해서 반대쪽 맨 끝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야 된다. 오케이 요거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쉬우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카드뉴스를 요렇게 만드는 것보다 나는 템플릿을 좀 많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죠. 템플릿은 캔바보다는 어디가 낫다? 미리 캔버스가 훨씬 낫다. 기억하시죠? 여기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보시면 여기 세문서 만들기에서 아예 카드뉴스라고 치면 나오죠. 카드뉴스가.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카드뉴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디자인이 된 있는 카드뉴스를 쓰실 때는 뭐 당연히 여기가 편해요. 미리 캔버스가. 왜냐면 뭐 솔직히 말해서 미리 캔버스에서 쓸 수 있는 대표님들 폰트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은 드립니다만 이제 카드뉴스 템플릿이 어려운 게 이거지,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의 내 내용을 우겨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내 내용을 막 우겨 넣어야 되니까 솔직히 템플릿으로 쓰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런 것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쵸? 이런 일러스트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다. 술사진 같은 거 없앨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거 빼버리고. 그죠? 그리고 미리 캔버스가 이번에 좀 바뀐 게 원래 이게 우클릭하면은 기능이 안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클릭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캔바에서 크기 조정하시는 거는 자 보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무료 버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게시물 여기죠. 크기 조정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관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에서 바로 크기 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유료 버전 기능이고요. 아예 처음부터 사용자 지정 크기로 만드는 거는 가능하다. 그쵸? 그러니까는 그냥 아예 여기에서 작업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 디자인 만들기에서 사용자 지정 크기, 디자인 만들기 사용자 지정 크기, 그 다음에 2160에 1080 픽셀로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면 요거는 상관없다. 근데 어떠한 작업물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왕관이 달려있네 이러면 다 유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관이 달려있네 유료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미리 캔버스에서는 무료 기능일 거예요. 미리 캔버스는 100%다 무료이기 때문에. 자, 대표님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좀 이것저것 좀 기본 기능들이랑 이런 걸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대표님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질문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받고 질문이 없다 그러면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마이크를 이제 좀 갖고 다니면서 숙소에서도 간간히 라이브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 유튜브 뭐 인스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블로그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대표님들이랑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좀,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진짜 복습 평소에 좀 하셔야 돼요.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복습을 안 하시면 절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신 거 좀 활용 잘 해보셔야 되고, 제일 이제 그 안타까운 게 복습을 안 해서 다 까먹으시는 경우, 이런 건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항상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좀 접근하셔야 되는 거. 그냥 뭐 블로그 하자 이게 아니라 이번 달엔 뭐 때문에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 좀 대표님들이 잘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은 얼만큼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음향이요? 자, 음향을 들리시죠? 이게 너무 크게 하면 잡음이 좀 심해가지고 제가 좀 마스터 볼륨을 줄여놓은 거라. 자, 대표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라이브는 요 상태로 종료를 할 겁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캔바 관련된 어떤 것도 괜찮아요.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캔바 관련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얻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사진이 메인이지만 그 앞단에 이제 어떤 스타일의 사진인지를 텍스트로 한번 보여주고 뒤에서 슬라이드 형식으로 본 사진들을 보여주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슬라이드 구성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총 뭐 8장을 쓰든, 맥시멈은 10장인 거 아시죠? 슬라이드는 맥시멈 10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어떤 행사에서 찍은 사진인지, 어떤 행사인지, 어떤 느낌인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스냅 사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행사에서 어떤 느낌으로 혹은 몇 장으로 이런 식의 대략적인 브리프를 좀 앞단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행사들, 뭐 예를 들어서 나도 돌잡이 행사를 돌을 해야 돼, 뭐 결혼을 해야 돼, 이런 데서 할 거야, 장소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훨씬 더 참고하기가 쉽겠죠. 왜냐, 지역권이기 때문에. 왜냐면 광주에서 지금 이제 있는 예식장들이 몇 군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예식장에서 이렇게 스냅을 찍었을 때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어 라는 정보를 사진의 앞단에 썸네일에서 한번 잡아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썸네일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훨씬 더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이구나 인식하고 뒤에서 보는 거,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카카오톡으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다른 데서 가져온 사진 안에 있는 필요 없는 문구나 상표만 없앨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좀 위험한 얘기긴 합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 가져온 사진에
필요한 문구나 상표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작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이미 가공해서 쓰겠다? 이거는 사실 첫 번째 저작권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캔바에서는 그 기능은 없어요. 만약에 남이 만든 사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려고 한다면 이거는 포토샵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뭐 스탬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좀 위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재가공을 하게서 쓴다? 원작자가 허락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위험합니다. 요거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디자인물을 대표님들이 만드실 때 제발 그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작권, 그쵸, 초상권, 그죠? 이런 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서 가져온 사진 안에 있는 필요 없는 문구나 상표는 포토샵, 포토샵에서 하셔야 됩니다. 포토샵에 있는 스탬프 기능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비추 그거 되게 위험해요. 원작자 동의를 받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대표님들 계신가요? 질문 있으신 대표님들 계십니까? 캔바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기본만 잘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면 아예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기능들 왼쪽에서, 자, 그때 우리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 왼쪽에 있는 게 뭔가 집어넣을 때 집어넣는 거 편집하는 건 다 위에 있다라 그랬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캔바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대표님들이 이 라이브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게 최대한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좀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좀 질문 다음에 진행할 때는 질문을 한 5가지, 10가지 정도 적어오세요. 그래서 질문만으로도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